안녕하세요. 예술경영지원센터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사업 담당자 이다운 주임입니다. 우선 저희 코피스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 관심 가져주시고 온라인 사전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전 설명회는 저희 공모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 참가자분들의 원활한 참여를 이끌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공모전 소개, 코피스 데이터 소개, 내 외부 데이터 활용 사례, 데이터 수집 가능 사이트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전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코피스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공연 예매 취소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 집계하여 시장의 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통계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공연을 예매해야겠죠. 이때 우리는 인터파크나 예스24와 같은 예매 사이트 혹은 극장 자체 발권 시스템을 통해 예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권이 이루어진 모든 데이터들을 메일 단위로 전송받아 코피스 DB에 저장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카테고리별로 집계하여 통계값을 산출하고 제공하는 곳이 바로 코피스입니다. 이렇게 코피스 DB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연시장 활성화 및 고도화에 기여하고 혁신적 분석 결과물 및 모형을 산출하여 전산망 데이터 가치를 입증하고자 코피스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코피스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 대한 상세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우선 저희 공모전은 학적 부상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전공 제한은 따로 없으며 개인 또는 팀 단위 참여 모두 가능하므로 예를 들자면 빅데이터 관련 학과 재학생과 예술 관련 학과 재학생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많이들 물어보실 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개인 참여 가능이므로 당연히 1인 단독 참여도 가능합니다. 휴학생도 특수대학원 재학생도 참여 가능하고 학업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시는 분들도 모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팀원 전체가 모두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유의해 주셔야 할 사항은 참가 조건인 대학생, 대학원생이 맞는지 여부를 체크하고자 최종 수상팀들만을 대상으로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를 수령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수상 후에 대상자가 아님이 적발될 경우 수상금은 전액 환수됨을 유의해 주세요. 저희 공모전 주제는 공연 소비, 유통 등의 측면에서 시장 문제점을 해결 및 발전시킬 수 있는 범준의 자유 주제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위해서는 어떠한 주제로 분석을 수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사전에 제출해 주신 제안서 주제와 분석에 착수할 때의 주제가 바뀌어도 무방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받아보고 난 뒤에 분석 범위나 가능성 여부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령 후 주제를 변경하셔도 됩니다. 제안서는 컬럼 정의서를 보고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컬럼 정의서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표절 주제이거나 결과물일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수상 취소 및 수상금 전액 환수 조치될 예정이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한 아이디어로 각기 다른 팀이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우선 접수된 작품만을 인정하니 접수 시기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공모전 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금일 온라인 사전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모전 참가 신청은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7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사전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주말 동안 주제를 미리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참가 신청자분들의 제안서를 가지고 본선 진출자를 가름할 예정이며 서류에서는 최대 3배수인 18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선정된 18팀을 대상으로 실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분석에 착수한 날로부터 한 달 뒤에는 중간 점검 및 멘토링을 진행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분석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후 마감일에 맞춰 제출 완료한 분석 결과물을 9월 17일에 발표 및 심사할 예정이며 발표 심사 당일에 수상자 선정 및 시상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많이 문의 주실 만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선 오늘 진행된 온라인 사전 설명회는 필수 사항이 아니며 참석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얻는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컬럼 정의서를 미리 확인하시는 만큼 선정 주제를 고려할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오늘 진행한 내용은 향후 예술개영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니 추후 재시청하고 싶으실 경우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접수 기간 외의 문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링의 경우에는 분석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조언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는 서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보안 유지 약정 체결 후 메일로 송신드릴 예정입니다. 접수 방법은 코피스 공식 이메일 주소인 copies@gocams.or.kr로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할 필수 서류는 참가 신청서, 제안서, 참가 서약서,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입니다. 제출 양식은 코피스 공지사항에 공모전 제출 서류 양식이 묻힌 파일로 업로드되어 있어서 파일 내려받게 하신 뒤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외의 서류들은 모두 서류 합격자 발표 이후 일부 대상자들만 제출해 주시면 되는 서류입니다. 분석 도구는 R, Python, SQL 등 오픈소스 도구만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활용 데이터의 경우 코피스 데이터는 필수로 반드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외부 데이터 사용은 선택사항입니다. 코피스 데이터는 20년 1월부터 12월 데이터가 제공될 예정이고 데이터는 약 1,600만 건입니다. 20년 이전 데이터를 제공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코피스 데이터 수집 근거인 공연법이 19년 하반기에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20년 이전 데이터는 온전하지 않은 형태로 수집되어 있어 분석에 활용하기 적절한 형태는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20년 데이터만이 제공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데이터 제공은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보안 유지 약정서 체결 후 별도 제공 예정이며 이때 희망팀에 한하여 데이터 공유 협정을 체결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유 데이터 일부도 제공 예정입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제공해드리는 데이터들은 미개방 데이터로 서류 합격자들에 한해 데이터 보안 유지 약정서 체결 후 제공해드리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절대 해당 공모전 외에는 활용하시면 안 되고 공모전 이후 복구될 수 없도록 반드시 폐기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분석에 필요한 모든 외부 데이터들은 개별 수집하여 활용하시기 바라며 많이들 알고 계시는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빅데이터 마켓C 등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관련한 데이터 수집 사이트는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 하나의 항목도 누락되지 않게 작성해 주셔야 하며 양식에 있는 항목 외에 추가로 기재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실 경우 추가하여 작성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심사 방법은 공정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 5인을 구성하고 심사위원 풀 안에서도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가자분들의 이름, 학교명 등을 가명 처리한 뒤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상 규모는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으로 총 6팀이 수상하며 시상금은 각각 500, 300, 200만 원 순입니다. 나머지 입상자에 대해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서류 접수 시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최대 18팀을 합격시키게 되는데요. 이들 중 6팀이 수상자가 되는 것이고 수상하지 못한 나머지 12개 팀은 입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입상자에게는 30만 원의 입상금이 혜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1차 서류 합격자 대상자에만 들어도 입상금 30만 원은 수령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단 여기서 조건이 있는데요. 분석 완수 및 결과물 제출 시에만 입상금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서류 합격자 대상에는 들었지만 분석을 완수하지 못해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입상금을 수령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 주세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코피스는 인터파크, 예스24 등 위탁 판매 시스템과 세종문화회관, 롯데콘서트홀 등과 같은 자체 예매 시스템으로부터 전산 발권되는 결제 데이터를 메일 단위로 전송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송받아 수집된 데이터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공연 시설명, 공연 장명, 공연명은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며 대신 공연 시설 코드, 공연장 코드, 공연 코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공되는 코드명들 또한 비식별화 처리해서 제공될 예정인데요.
특정 공연의 매출액 등은 아무래도 예민한 정보일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식별이 어렵도록 가공하여 제공해드리니까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것은 컬럼 정의서인데요. 저희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 및 보관되어집니다. 하나는 코피스 분류 기준에 따라 보관된 데이터, 다른 하나는 전송사업자, 즉 예매처와 같은 곳이겠죠. 이곳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 및 보관된 데이터로 나누어집니다. 코피스 분류 기준에 따르는 데이터들은 대체로 공연 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송 사업자 기준 분류 데이터는 대체로 결제 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필드 값은 모두 공연 전산망 데이터 분류 기준에 따라 보유 및 제공되어지는 데이터들인데요. 구분은 데이터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항목이고 각 필드명, 설명은 세부 설명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필드값 예시를 보시면 세부 설명에 대한 이해가 보다 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페이지는 모두 전송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 즉 공연 결제 정보이며 전송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어집니다. 따라서 일시에 대한 정보, 예매 취소 건수와 매수, 금액, 코드, 성별들의 정보를 제외한 고유 번호 및 수단과 방식명 등은 전송사업자가 작성하는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각기 다르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성별, 연령은 전송사업자에서 회원가입 시에 생년월일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거나 제3자 동의에 대한 해당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미상이나 알 수 없음으로 표기되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데이터 전처리 시 이 점을 고려하시어 삭제할지 분석에 활용할지 의사결정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필드값은 모두 결제된 해당 공연의 정보입니다. 장르는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 이렇게 표기되어지고요. 그 분류와 장르에 대한 설명, 세부 장르 분류 이런 거는 코피스 공지사항에 서류 접수 파일과 함께 업로드 되어져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컬럼 정의서를 보시고서 저희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항목들이 수집되어 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이것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지난해 저희 코피스는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결합하여 다양한 분석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중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된 작품들이 덜어 있었는데요. 따라서 온라인 공연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기획 제작사들을 위한 참고 자료를 생성하고자 온라인 공연의 성과는 어떠한지 파악하는 분석을 진행해 봤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온라인 공연 성과는 오프라인 공연에 비해 약 260배 이상 높은 관람률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석에 활용된 공연은 모두 무료 온라인 공연이므로 유료 온라인 공연도 같은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활용된 데이터는 저희 내부 데이터인 예매 데이터와 취소 데이터, 외부 라이브 공연 크롤링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세한 공연 기획 제작사들의 경영 전략 수립을 보조할 수 있는 모델을 생성하고자 공연 수요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독립 변수로 넣고 수요인 관객 수, 매출액, 좌석 점유율 등을 종속 변수로 둔 뒤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모델링을 좀 더 보완하여 활용하고자 더 다양한 변수들과 고도화된 모델을 적용한 추가 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생성하겠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 주제를 선정하였고 주제에 적절한 분석 방법론들을 적용하여 분석을 해왔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공연 시장의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제들을 선정하여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코피스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서는 공연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코피스 외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데이터 마켓 C에는 데이터 공유 협정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개방 데이터를 포함하여 많은 문화예술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타 사이트들은 날씨, 교통 데이터 등 문화예술 외의 데이터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 알고 계신 타 사이트들이나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단, 민간 데이터들일 경우에는 외부에서 유출해서는 안 되는 그런 보안 데이터들을 저희 공모전에 활용하여서는 안 되겠죠. 공모전 안내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 이제부터는 코피스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대화창에 띄워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요. 사실 완성도라는 거는 아무래도 상대적인 평가이다 보니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범주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시상 기준을 참고하시면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방법론은 적절했는지, 그리고 분석 난이도는 어떠했는지 이에 대한 내용들이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연 전산망 로우 데이터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요. 앞서 말씀드린 일부 비식별화를 위한 항목과 콘서트 장르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20년 1월부터 12월 데이터, 공연 일자 기준으로 한 데이터만이 제공이 되고요. 콘서트 장르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사유는 저희가 콘서트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이 많지 않기도 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콘서트 데이터는 부득이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따로 요청하면 주실 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 드리자면요. 네, 저희는 데이터를 따로 제공해 드리기는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망 데이터만 별도 제공 예정이고요. 이 외의 데이터들은 모두 개별 수집해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참가 신청 방법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메일에 어떤 것들을 보내면 되나요? 이 부분들은 제가 PPT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PPT 접수 방법 및 제출물 부분 보시면요. 저희 참가 신청서, 제안서, 참가 서약서,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이 부분들을 모두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 코피스 공지사항에 보시면 이미 서류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이거 다운받아서 여기에 작성해서 저희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모전 평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 무엇인가요? 이 부분 동일하게 저희 코피스 공지사항에 보시면 공모 요강, 안내 요강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 보시면 저희 평가 지표가 창의성, 활용 기법, 시사점, 활용성, 완성도 이렇게 5가지 지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 창의성은 15점, 활용 기법은 15점, 시사점 25점, 활용성 20점, 완성도 25점 이렇게 점수 비율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고려하셔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해외에 있어도 참가가 가능한가요? 네, 해외에 있어도 참여는 가능하신데요. 대신에 해외 거주자분이 개인으로 단독 참여하실 경우에는 저희는 무조건 멘토링, 그리고 PPT 발표 심사, 그리고 공모전 시상식 이 3개 모두 다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 단독 참여일 경우 이 모든 것들을 완수하셔야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팀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분만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다 이럴 경우에는 나머지 팀원분들이 나머지 일정에 참석하시면 되기 때문에 무방하게 지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수상을 하게 되면 9월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8월에 졸업을 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접수 기간이 이제 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잖아요. 그 기점을 기준으로 이때 졸업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기 때문에 8월에 졸업을 하시게 돼도 이번에 서류 접수를 하신다면 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대학 졸업생의 경우 지원할 수 없나요? 네, 이 부분 저희도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요. 지원 대상자가 아무래도 학적 부상 대학생 혹은 대학 원생이기 때문에 졸업생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단 수료생일 경우에는 뭐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멘토님과 같은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요? 저희 멘토링을 8월 달에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멘토분을 직접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공 비전공자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예술, 경영, 그리고 혹은 빅데이터 이런 관련된 사람들만을 전공자라고, 이 공모전 관련된 전공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런 문구를 넣었었고요. 따라서 뭐 그냥 어떤 전공자이든 상관없이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인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도구가 오픈소스여야 한다고 하는데 SPSS 사용 가능한가요? 이왕이면 오픈소스, R, 파이썬, SQL과 같은 그런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졸업생, 재학생으로 구성된 팀으로 해당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단에 4번째 보시면 팀원 전체가 학생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따라서 졸업생이 한 분이라도 있으시다면 참가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태블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되나요? 네, 태블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주요 언어 사용 가능한가요? 제가 이 언어에 대해서 명확히 어떤 건지 잘 몰라서 답변을 지금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랭귀지라면 사용 가능하시고요. 유료로 사용해야 하는 랭귀지일 경우에는 사용을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일 제출 시 정해진 메일 제목이나 파일명이 있나요? 주제와 팀명을 같이 파일명에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원 재학생인데 직장인일 경우 참여 가능한가요? 네, 참여 가능하십니다. 재학증명서를 떼오실 수 있다면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세요. 지금은 SPSS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오픈소스를 배우면서 해도 될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조건 자체가 오픈소스 사용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면서 사용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결과물을 제출하실 정도가 된다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멘토링 시간에 오픈소스 사용법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일단 서류 합격자분들에 한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멘토링 때 어떤 부분들을 좀 멘토분들께 멘토링 받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볼 건데요. 그때 저는 뭐 예를 들면 오픈소스 사용법에 대한 조언도 조금 받고 싶어요. 혹은 제가 오류 데이터를 잡는 디버깅을 조금 조언을 받고 싶어요. 혹은 제가 주제를 잡았는데 이 주제가 적절한 주제일지 잘 모르겠어요 등등 저희한테 질문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참고해서 타임테이블을 짤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런 질문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멘토링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멘토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빅데이터 분석 관련된 교수님이나 전문가분들 혹은 예술 경영 관련된 교수님 혹은 전문가분들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멘토링 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멘토링을 받고 싶다라고 설문을 미리 받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율이나 질문 사항들을 미리 보고서
멘토분들을 조금 더 수정 보완해서 섭외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18, 19페이지 내 외부 데이터 분석 사례 자료는 혹시 전체 자료로 공개되어 있나요?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까 해서요. 네, 이거는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대외비로 분석을 한 자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예경 사이트나 이런 데서 공개되어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특히 19페이지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따로 개별적으로 전체 자료를 공개해 드리거나 공유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1차 합격 이후에 멘토링 및 시상 등등 이런 여러 일정들을 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네, 일단 저희가 현재로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심해지거나 뭐 단계가 격상될 경우에는 추후 온라인으로도 전환될 가능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재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서의 접수 번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접수 마감되고 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이 공모전이 있었나요? 수상작, 주제 등은 확인할 수 있나요? 저희 이번 코피스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은 올해가 첫 해 1회 공모전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진행한 경험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상작, 주제 등을 확인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참여하시고 수상작으로 당선되시고 나시면 저희 2회차부터는 이 수상작들을 저희가 선정된 사례로 보여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때 완성도 정도는 어느 정도로 구현하면 될까요? 1차는 서류로만 제출하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실제로 뭘 구현을 해서 보내주실 필요는 없거든요. 이게 저희 제안서 제출 양식이거든요. 이거를 1차 때 서류 접수 때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어떤 주제로 분석을 하겠다. 그리고 이 분석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분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이 분석이 다른 분석들과 갖는 차별성과 독창성, 그리고 어떤 분석 내용이다라는 주된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분석이 가능하다 아니다에 대한 구현 가능성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향후에 뭐 코피스나 뭐 아니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방향성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효과,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1차 때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프라인 일정이 어느 정도나 계획돼 있을까요? 중간 점검 및 멘토링부터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예요. 그래서 8월 11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 결과물 제출은 저희한테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표 및 시상식이 9월 17일 오프라인으로 한 번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류 접수 기간 내 질문한 사항들은 이메일로 질문 드리면 될까요? 유선 전화번호로 주셔도 되고요. 저희 코피스 이메일 주소로 주셔도 되고 제 담당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유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따가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서류 평가 분량 제한은 없나요? 맨 하단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고 기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해놓고 분량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페이지 이내로 해당 항목들에 맞춰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컬럼 정의서 PPT 페이지는 추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저희 코피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팝업 창으로 공모전 접수 안내 뭐 이런 것들이 팝업으로 떠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선택하시면 공지사항에 상세한 안내 요강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이 서류 접수 파일, 그리고 오늘 보신 이 PPT 내용, 그 페이지 하나 또 붙임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저희 전산망에서 장르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류 체계, 이 파일 3개가 첨부되어 있거든요. 이거 모두 내려받으셔서 제안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컬럼에 있는 모든 항목을 제공해 주시나요? 아니면 요청한 데이터만 제공해 주시나요?
일단 저희 전산망 데이터는 그 컬럼 정의서에 있는 항목들은 모두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맨 처음 Q&A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콘서트 장르도 수집은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온전하지 않은 형태라서 그 장르만 제외하고 나머지 저희 전산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로우 데이터를 다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연예술 전반적인 주제를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특정 분야를 해도 크게 불이익이 없나요? 네, 특정 장르를 타깃으로 해서 분석을 진행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뭐 공연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맥락에서의 주제를 잡으셔도 무방하고, 혹은 특정 장르에 있어서도 뭐 공연 장르에 뭐 뮤지컬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장르만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서류 합격 전에는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컬럼 정의서 항목만 보고 기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서류 합격자분들에 한해서만 데이터를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컬럼 정의서 안에 어떤 항목, 어떤 컬럼들을 수집하고 있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시까지 제공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보시고 기획서를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시각화부터 미래 예측까지 전부 포함되는 것이 맞을까요? 네, 저희가 이거를 사실 딱 어디까지라고 규정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나는 시각화까지만 하겠다, 혹은 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예측 모델을 개발하건 뭐 이런 것까지 하겠다 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부분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기획했던 주제가 나는 시각화까지만 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시각화까지만 하셔도 가능하시고요. 제가 자신이 잡은 게 나는 뭐 예를 들면 수요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게 내 주제야 라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예측 모델까지 만드셔야겠죠. 다른 컬럼으로 특정 공연임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를 금지하나요? 예를 들면 추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 특정 공연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다른 컬럼으로 특정 공연임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추측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컬럼들을 다 여러 개를 조합을 해본 다음에 비식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측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추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 경우 공연 정보가 필요하시겠죠. 근데 저희가 어차피 비식별화한 게 실제로 어떤 공연장에서 한 공연인지 어떤 공연명인지를 알 수 없을 뿐이지 추천 시스템 구현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느 공연장에서 하는 무슨 공연이다 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도 저희가 제공해드린 코드, 예를 들면 A01 공연장에서 하는 땡땡 공연이다, 이 정도까지는 시스템을 개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일정 한 번만 더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서류 접수 기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바로 다음 주인 월요일 6월 7일부터 6월 2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24시 아니고요. 18시까지니까 꼭 6시 이전까지 서류 접수해 주신 거 한해서만 저희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저희 주제 미리 알게 되셨으니 컬럼 정의서 보셨으니까 주말 동안에 주제 조금 고려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서류 접수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저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하시는 동안에 궁금하시거나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유선 전화번호 혹은 제 개인 이메일 주소 혹은 코피스 공식 메일 계정으로 문의 주셔도 무방합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한테 직접 문의 주시고 나서 진행해 주셔도 상관없으니까 저희 기간 내에만 꼭 서류 접수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저희 공모전 사전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